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 11시에 취임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및 기본소득 정책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면서 배경, 방향성,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도심 내 용적률을 향상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세제 및 금융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및 또 LTV도 완화를 하겠다. 또 균형 발전하고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는 GTX, DF 노선하고 2,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방향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상태의 종부세하고 양도세 현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시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일단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하는 걸 유예했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주택 매매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노렸던 거는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제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 제도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될지는 예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걸 정리해 보면, 다른 건 모르겠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세금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현재 2024년에 국세가 약 30.8조, 31조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법인세,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대폭 감소했고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양도세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둘 다 국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하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좀 증가되는 바람에 세수를 일부 메꿀 수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는 결국은 이제 펑크가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25만 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물었더니 이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겠다.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 정책은 일단은 보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세수는 또 지금 결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대체 정책으로 나온 얘기가 기본사회라는 걸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애 주기별로 소득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기본사회 정책을 이제 선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복지 서비스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잠시 보류하지만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세금을 걷기 쉬운 것, 나눠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텐데 결국은 많이 걷을 수 있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지금 9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만 아마 법인세는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이제 세금을 확보할 그런 정책을 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도 국세거든요. 종부세는 결국은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억 공시지가 12억 이상인데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서울시는 웬만한 집값들이 다 뭐 12억을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뭐 15억으로 상향 조정하자, 뭐 아니면 뭐 17억으로 하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7억은 왜 나왔냐면 지금 이제 분당 순회동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아마 17억 정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뭐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결국은 향후에 뭐 집권에서 뭐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시간 지나면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려다 보면 결국은 세수가 부족할 것이고 세수가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하면 결국은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우리가 싫어하는 종부세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 전망은 어떠냐면 이제 과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 정권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62% 정도 올랐고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한 30%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그 감소했던 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약 뭐 10% 내외,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5.5%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민주당 정권이 시작되면 집값은 늘 올랐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논쟁도 많죠.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 상황, 뭐 금리라든가 시장 상황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지 정권에 따라서 집값이 변동이 됐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여튼 차치하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집값은 결국은 금리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리가 이제 지금 향후에는 이번에도 뭐 0.25% 이제 베이비 스텝을 했지만 결국은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 안에 2번 더 내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빅스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0.25씩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보다는 금년 연초에 비해서는 0.75% 내지는 1%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집값 상승에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수도권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방 같은 데는 아마 이제 요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제 DS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방 같은 데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은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이제 공급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공급은 향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인허가가 전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얼죽진이란 말이 있죠. 얼어 죽어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쏠림 현상이 있다가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슬슬 구축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구축 아파트가 이제 지금 상승 기조로 완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제 기준은 이제 결국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공급 확대가 금방 뭐 뚝딱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이 모든 집들이 다 재건축을 이렇게 활성화하기에는 이주 문제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사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은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 거는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집값 상승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뭐 더 빨리 사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6월 말 이전까지 마음에 두었던 집이 있다면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7월 1일부터는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금리가 좀 더 플러스돼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전에 집을 상승하려는 그런 어떤 매매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집값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집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세금이 내년 양도세도 내년 이제 5월 9일까지 지나면은 아마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더 물어야 되죠. 거기다가 또 그걸 떠나서 이 취득세 문제도 있습니다. 취득세 문제도 있고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는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내년 5월 9일 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양쪽 측면에서 보면 집을 구입하기 좋은 시점인 거죠. 다주택자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쪽의 그 수요 공급이 상충돼서 맞아 떨어진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데 이제 지방도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아산이라든가 그 주변에 그 어떤 그 주거 밀집 지역과 교통망이 완전히 갖춰지면서 어떤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들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제 그 취득세도 완화를 해주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지방에 있는 주택은 2억 원 이하까지는 아마 공시지가입니다. 2억 원 이하까지는 다주택자에서 이제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되려고 하다가 발표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정권 교체기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법에 대해서는 세법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는 건드릴 생각이 없다. 뭐 만지면 자꾸 문제가 더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말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래서 지방에 그 저렴한 임대주택을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월세 같은 것들이 이 수도권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월세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뭐 자기의 어떤 그 월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이런 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집을 정리하면 이번에 이제 그 5월 1일, 6월 1일이네요. 6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생긴 게 이제 그 단기 임대 사업자라는 게 생겼죠. 6년짜리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에서 빼주고 뭐 여러 가지 세금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같은 건데 기간이 그 지금까지는 뭐 단기 4년, 10년만 있었는데 중간에 6년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6월 1일부터 엊그저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주거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는 집수를 똘똘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매해서 월세 수입을 이렇게 창출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그 세제, 거기에 따른 그 또 기본사회 그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